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들도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았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되겠지요.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물은 편안할 온이라고 해서 은과 온 발음하는 한자를 배울 건데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삼갈은이라는 한자입니다. 삼가다, 조심스럽다 하는데 한자를 잘 보시면 손 모양들이 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도 손 모양이고 이 가운데 포크처럼 생긴 것도 손 모양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손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다 해서 삼가다, 조심스럽다, 온자인데 여기서는 은 발음을 했습니다. 삼갈 은 발음인데 은 발음하고 여기는 온 발음을 한 거네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에 언덕부를 써서 언덕에 숨어 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숨어 사는 것을 숨을 은이라고 했고, 편안한 온자를 보시면 앞에다가 벼화, 자, 벼화는 농사하고 관련된 한자지요. 그래서 먹고 뭔가 좀 풍요롭게 사는, 먹는 거에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를 편안할 오온이라고 합니다. 이 편안할 오는 좀 우리가 역사 같은 거나 어떤 사회를 배울 때 온건파라고 할 때 쓰는 온자예요. 평온하다 이럴 때도 쓰고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좀 조심스럽게 삶을 살면서 먹는 거에 그렇게 많이 좀 어려움이 없는 상태죠. 뭐니 해도 먹는 것이 해결되면 사람들이 많이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지만 반대로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예민하게 되는 거죠. 벼화를 먹는 곡식 이런 걸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한자 삼갈은이라는 혼자 쓰진 않습니다. 아들자 맞추려 외로울 혀 어때요? 아들자와 이 외로울 혈자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고요. 맞추려 자는 없네요. 자, 먼저 아들자자의 그림을 조금만 그리면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는 한자는 아들의 머리가 되고 이렇게 머리. 그래서 근데 이게 눈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아이를 강보에 싸서 이렇게 팔이 있는 모습을 그렸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 얼굴이 조금 그려서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아이가 있는 모습을 그린 한자예요. 그러면 이 팔이라는 부분이 없어서 이 마칠 요자는 거꾸로 보는 건데요. 이게 머리고 아이를 세워서 차렷하는 모습인데 아이가 출산하는 모습입니다. 머리부터 나오는 아이고 그래서 팔을 그리지 않습니다. 10달 다 채우고 나오는 신생아를 그래서 마쳤다. 10달 끝났다. 외로울 혈자는 여기에 있는 팔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면서 조금 삐져나온 거죠. 엄연히 말하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장애겠죠? 팔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 그 다음에 아이잖아요. 꼭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아이. 그래서 외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혼자 있는 사람들을 호롤단신이라고 잘못 발음하는데 혈혈단신이 맞습니다. 그때 혈혈 외롭게 홀몸이다 라고 할 때 호롤이 아니라 혈혈입니다. 마칠료자는 어떤 종료, 수료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아들자는 뭐 우리 다 아는 한자니까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요. 뭐 이렇게 모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긴가민가 할 때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쌓을적, 길쌈적, 자취적자의 뒤에 있는 한자가 꾸짖을 책자인데요. 위에 있는 걸 주인주로 조금 변형해서 보면 편합니다. 주인이에요. 제오개패가 들어가면 돈이에요. 돈에 대한 주인인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돈에 관련해서 꾸지람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뭐 신용관계에 있어서 다 좋은데 돈 관계가 깔끔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관계 맺기가 좀 꺼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한자는 책임책이나 꾸짖을책 두 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책 발음이 적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돈의 주인의식을 갖다 책임감을 갖다
만약에 이 주인의 돈을 갚지 않으면 꾸지람을 받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연관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에다가 벼발을 집어넣었으니 곳간에 이렇게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책임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올랐다 해서 우리 돈 같은 걸 은행에 차곡차곡 재워놓는 적금할 때 쓰는 적자가 되고요. 길쌈적은 뒤에 있는 게 책임지고 실사, 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실 만드는 작업을 길쌈이라고 하는데, 실이라는 거 저도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아침에 기계가 아닌 이상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공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힘을 들여서 하나의 천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에 힘을 오랫동안 했을 때 성과가 나는 것들을 이 적자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공적이라든지 성적표 받았다 할 때 성적이라든지 그때 씁니다. 길쌈은 실을 만드는 거에서 실사를 썼는데 어떤 공로와 이런 것들이 오래오래 걸린다는 뜻이고요. 자취적자는 앞에 발족이니까 당연히 자취적자인데, 이 자취라는 것 자체가 옛 선현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흔적들을 생각할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취를 사적지라고 할 때 쓰는 적자가 될 거예요. 유적, 사적 이럴 때 쓰는 적자입니다. 똑같이 적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서 적을 했지만, 이 꾸짖을 책자가 들어간 한자들도 상당히 여러 자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만, 발음만 모아봤습니다. 3개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자 해서 쌓을적, 길쌈적, 자취적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례제, 공경할제, 사다리제, 우리가 아우제는 다 아는데요. 대나무는 이렇게 자랄 때부터 알아서 착착착 이렇게 한번 성장이 멈추고 다시 쭉 하고 해서 마디가 생기죠. 그래서 마디를 순서가 정해졌다 해서 차례제라고 하고, 마음심을 집어넣게 되면 아우가 지켜야 되는 마음 중에 1번은 형을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형제들 간에 싸울 때, 싸움을 말릴 때 형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형이니까 참아라. 그리고 동생한테는 참아라가 아니라 어디 형한테 달라드냐라고 해서 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생한테 가져야 되는 성품의 1위를 유교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을 합니다. 이 형제간에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또는 사회생활에서도 나이 어린 사람이 나 윗사람한테 뭔가를 좀 대들면서 윗사람 노릇을 하려고 하는 권한을 좀 더 선을 넘으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하지요. 그래서 앞에 마음심을 쓰고 아우제를 쓰셔서 아우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쓰고요. 논어에서 사람이 가져야 되는 성품 중에 효와 재가 있다라는 말 할 때 많이 합니다. 어른한테 효도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잘 예쁘게 섬기면 이쁨 받을 일이 많죠. 그 다음 사다리 제자는 나무로 만든 사다리여서 사다리는 아래부터 밟고 올라간다고 해서 계제라고 해서 섬돌개를 써서 층계를 밟아가다 이런 말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쉬워요. 뭐 대나무냐 마음심이냐 나무목이냐 다 제인데 뭔가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달라서 모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것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전할전 스승부를 보시는데 뒤에 있는 한자가 진짜 비슷하지 않나요? 이 전할전 뒤에 있는 한자는 오로지 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모양을 좀 그렸는데 수레 모양처럼 생기고 그 수레 모양 옆에서 손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옛날 실을 뽑아내는 물레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레라는 게 실을 한 방향으로 돌리면서 실을 뽑아내서 한 방향이라는 때문에 오로지 전이라는 뜻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전수하는 걸 전할전, 전달, 전수, 전자가 되고, 스승부는 뒤에가 펼부라는 한자입니다. 많이 펼쳐져 있다는 뜻인데, 스승이 많은 재능과 많은 지혜를 펼쳐서 보여드리다, 보여주다, 전수하다 뭐 이런 의미로 스승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스승을 좀 쿵 같은 데서 보면 스승님이라고 안 하고 사부라고 했던 거 들어보셨나요? 사부? 그래서 스승 부자에 스승사를 써서 사부인데 좀 발음을 된소리 하니까 사부가 된 거겠죠? 전할전하고 스승부 상당히 비슷하고요. 위에 있는 한자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이 들어가면 전이고 펼부가 들어가면 부인데 모양이 비슷해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를쪽, 가물한, 오를승 다 뭐가 들어갔어요? 태양이 들어갔죠?
태양이 일찍 떠요. 태양만 뜨고 비는 안 내려요. 태양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태양 아래다가 뭔가 이렇게 짝대기들 붙여 가지고 쓴 한자예요. 그래서 태양이 일찍 뜨고 있기 때문에 지평선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조조인데 이를 조자인데 아침 일찍 보는 영화 우리가 조조 할인할 때 쓰는 조자예요. 그리고 가물 한자 보시면 여기에 방패간자예요. 방패간. 방패간이 한 발음을 하면서 태양만 뜨고 있다라고 해서 태양이 계속 뜨니까 비는 오지 않고 가물고 있다라고 하죠. 정말 가물 때 오는 비들은 금비죠. 금비. 단비를 떠나서 너무너무 좋은 비인데요. 이 가물 한자, 태양만 뜨고 있는 한자를 그린 거고요. 오를승은 아래가 되승자예요. 우리 옛날에 그릇, 곡식을 담는 그릇 모양이고요.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승, 되승자에다가 위에다가 나리를 집어넣어서 태양이 올라오고 있다 해서 우리가 승천하다 이럴 때 쓰는 승자가 되겠습니다. 태양은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태양하고 관련된 한자들에서 뭔가 뜬다, 올라간다 이럴 때는 다 위로 씁니다. 태양은 항상 위에 있는 게 정상인데 태양이 아래로 쓰면, 즉 날일이 아래로 오면 다 어둡다의 뜻으로 쓰려고 하는 한자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한자를 구분하면 좀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잡을조 말을조 조급할조 제가 한번 다뤘던 한자인데요. 이 정도 세 개는 알자라고 해서 한번 했고요. 뒤에가 새떼 지어 울조라고 말씀드렸죠. 나무 위에서 새들이 떼 지어 운다 해서 새떼 지어 울조인데 혼자 쓰진 않아요. 이렇게 조발음을 할 건데요. 손수를 집어넣어서 손으로 훅 이렇게 잡는 거여서 우리가 마음을 손으로 잡아요. 여러분 마음을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어떻게 여기를 마음을 잡아요? 조심이라는 한자에 그렇게 마음을 잡듯이 조심조심해라 이럴 때는 잡을조에 마음심을 씁니다. 마음을 직접 잡을 수는 없지만 잡는 것처럼 좀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겠죠. 마를조는 불화를 써서 건조하다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불화를 집어넣었으니까 새들이 사는 나무, 이게 새집, 거기에 불이 지펴지는 것처럼 아주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거 마를조죠. 이럴 때 정말 건조주의 있을 때 산에 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산불 조심하셔야 되고 자, 사람도 수분이 모자라면 피부가 건조하는 거 상당히 노화를 빨리 진행시키죠. 조급할조는 앞에 발족을 집어넣어서 발걸음이 빠릅니다. 여기에서 뒤에 있는 한자는 조자인데 새 집으로 빨리 걸어가는 발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추가되는 한자만 부스만 집어넣으면 한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뒤에 새떼지에 울조가 조 발음 주고 발족이 조급하다, 불화가 마르다, 손수가 잡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또 연습해 볼까요? 무리중과 코끼리상과 멧돼지단을 했는데 코끼리상하고 멧돼지단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무리중자 이 아랫부분을 사람들이 직가처럼 쓰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같이 봤고요. 그렇게 많이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무리중자의 위에 있는 건 피열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는 사람인이 세 개인데요. 이렇게 한 건 사람인 하나, 그 다음 이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 한자가 사람인 하나,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자가 사람인 하나 해서 사람이 총 3명이 있는 한자입니다. 한자에서 이렇게 사람인이 3개나 있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많은 거죠. 2개만 써도 많단데 3개를 썼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단데 피열자를 집어넣기 때문에 어떤 혈맹으로서 맺어지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해서 무리중을 쓰고요. 코끼리상은 코끼리 모양을 그린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좀 그리면 이게 코끼리 코가 된대요. 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코끼리 귀가 되고 나머지는 코끼리 다리와 꼬리, 이게 꼬리 부분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다 그리면 돼.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코에다가 귀를 이렇게 그리고 코끼리 다리가 4개니까 이렇게 4개를 그리고 꼬리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우면 코끼리 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 모양을 본뜬 한자네. 그래서 모양상이라는 뜻이 있고 한자에서도 모양, 자연의 모양을 그대로 한자로 한 것을 상형자라고 할 때도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코끼리 상자는 모양상이라는 뜻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세요. 멧돼지단은 위에 있는 한자가 돼지머리 개라고 해서 돼지라는 말을 하는데 아래다가 또 돼지시를 쳐서 정말 사나운 돼지입니다. 잘 잡히지 않고 달아나
달아나는 돼지여서 멧돼지단, 돼지 달아날 단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얘가 들어가면 단발음과 연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한자가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이 좀 비슷하네요. 달을 타 땅지 연못지 아주 쉬우면 쉬운데 또 많이 운동하는 한자인데요. 땅지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한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뱀야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고, 뱀이 땅에서 사니까 땅지고 뱀이 연못에서 사니까 연못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건 달을 타입니다. 사람인에다가 뱀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과 뱀이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사람하고 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뱀하고 다르다 해서 달을 타자인데 우리가 쓸 때 다른 나와 다른 고향은 타향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타인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보고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타산지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 뱀과 다르다 해서 이 달을 타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땅지하고 연못지는 뭐 앞에 있는 한자만 그대로 하면 되고 땅에 사는 뱀, 물에 사는 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베풀진, 진칠진 어때요?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앞에 있는 한자는 언덕부라는 한자입니다. 쓸 때 이 바깥쪽부터 쓰시고 이렇게 써야 되는 한자입니다. 진을 친다는 건 전쟁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뒤에 있는 수레차, 수레를 언덕에 배치하는데 길게 할 거냐, 세로로 할 거냐, 두 줄로 할 거냐, 여섯 줄로 할 거냐, 측면에서 걸 거냐, 얼마나 많은 그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레 배치, 전차 배치, 차 배치, 탱크 배치 이런 거를 진친다고 하면 되겠고요. 베풀진자는 보통 늘어놓을 진자가 원뜻인데 짧게는 베풀진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진자는 늘어놓다, 쭉 늘어놓다가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한자 언덕부를 쓰고 뒤에 동력동이니까 동쪽에다 쫙 늘어놓습니다. 늘어놓는 걸 우리가 진열하다라고 하고 내 언어로 내 마음, 감정을 다 늘어놓는 걸 진술하다고 하죠. 그럴 때처럼 뭔가를 계속 펼쳐 보일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베풀진이나 늘어놓을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수레가 들어가야 여기에 진을 친다가 되고 동력동이 들어가야 뭔가 쭉 이렇게 펼쳐진다가 되겠습니다. 베풀진과 진칠진 상당히 비슷해요. 자, 마지막인데요. 다스를 치하고 단련할 야를 좀 보시겠습니다. 앞에는 물쓰여서 다스를 치고 또 앞에는 얼음이어서 단련할 야자가 되는데 앞에 있는 한자가 물을 잘 다스리고 뒤에 있는 한자가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별태라고 많이 아시는데 이 부분은 사람의 코 모양을 좀 그린 한자고요. 이 부분은 사람의 입을 그린 한자여서 이 자만 쓰면 목숨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목숨태, 별태나 뭐 별이름태로 많이 아시는데 진짜는 사람의 목숨, 사람의 숨구멍, 코로 숨쉬고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사람이 살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잘 다스린다. 옛날에도 왕을 뽑을 때 치수, 물, 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왕으로 추천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 치수를 잘하는 사람으로 왕이 된 게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세 번째는 우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다스린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단련할 날짜는 앞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서 이런 목숨을 얼음물에다 담그면서 내 체력을 단련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겠습니다. 얼음물에 들어가서 냉찜질을 하면서 참아내면서 체력을 단련하다 해서 단련할 야자인데 많이 쓰는 말을 인격도야 할 때 많이 씁니다. 인격을 둬야 뭔가 갈고 닦을 때 상당히 모양이 똑같은데 점 하나 가지고 단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뜻정, 자세할정, 눈동자정. 지금 제가 청자는 다 빼고 정만 가져왔습니다. 보통 푸를 청이 들어가면 청이라고 해서 맑을 청, 뭐 청알청, 개일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만 한번 보겠습니다. 푸를 청은 이렇게 정 발음도 있는데요. 푸를 청자에 젊은이 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젊은이요. 푸른색 파릇파릇 얼마나 예뻐 보이고
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젊은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 젊었을 때 파릇파릇할 때 정말 한창일 때의 마음. 그래서 뜻정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우정이고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초코파이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뜻정 젊은이의 마음으로 하시고요. 자세할 정을 보시면 이게 푸른색으로 여기서는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쌀이 쌀이잖아요. 쌀이 푸른색입니다. 보통 쌀 껍질을 벗기면 우리가 현미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아주 갈색빛이 나오는데 한 7분도에서 8분도, 7번에서 8번 정도 껍질을 벗기면 하얀 빛이 나오는데 그렇게 한 주먹 이렇게 들게 되면 푸른 옥빛이 나야 최고의 좋은 투명빛이 나야 좋은 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쌀에서 푸른빛깔 나네 정말 좋은 쌀이네. 그 쌀을 가지고 먹었더니 힘이 나네. 그래서 자세할 정이나 어떤 힘이 난다. 정신정으로 쓰는 정자고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의 그런 세포 정자할 때도 씁니다. 자세하대가 맞습니다. 쌀을 하나하나 푸른빛깔 날 때까지 껍질을 벗기다 해서 쌀 벗겨주는 곳을 정미소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눈동자 정자는 앞에 눈인데 문이 눈동자가 무슨 색깔이에요? 네, 푸른 색깔이죠. 그래서 푸른색 눈동자로 외우시면 참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눈동자 정은 조심하실 게 앞에가 나릴이면 갤청이에요. 근데 눈목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 정자가 됩니다. 고사성어로 화렴정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을 그렸는데 마지막에 눈을 찍지 않았는데 눈을 찍자마자 용이 승천한다 해서 3월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활용정정이라고 하죠. 뜻정, 자세할정, 눈동자정, 정발음입니다. 청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10번째 시간인데요. 모양이 비슷하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모아서 한번 익혀볼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많은 힘이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길지 않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탄알탄, 꺼릴탄, 참선선. 언뜻 비슷하면 비슷하다, 아니면 다르다 할 수 있지만 뒤에 있는 한자가 호단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얘는 모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단 발음이 보세요. 탄 발음, 찬 발음, 나머지는 선 발음까지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호단자는 옛날에 이렇게 혼자만 다니고 들고 다녔던 새총 모양을 그린 한자래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새총 우리 고무줄 거리하는 거 그 부분하고 이렇게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혼자 쓰기 때문에 여기다 앞에다가 활공을 집어넣어서 내가 혼자 가지고 다니는 무기들이에요. 거기다 보니까 신식 무기가 되면서 탄알이라는 명칭까지 왔다고 하네요. 탄알탄. 꺼릴탄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꺼릴탄을 집어넣는데요. 마음이 어떻다? 내가 혼자 하니까 좀 꺼리다. 뭔가 좀 잘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겠죠? 꺼릴탄자로 쓸 수 있는 단어가 기탄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럴 때 쓰는 기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꺼릴기와 꺼릴탄을 쓰겠습니다. 앞에 마음심을 집어넣는다는 거 혼자 하기 좀 꺼려질 때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술, 혼조, 혼밥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공동체 문화가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혼자 하는 마음에서 좀 꺼림직하고 좀 꺼려질 때 쓰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참산서는 신 앞에서 기도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좀 명상을 할 때는 여럿이 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이라는 말 신 앞에서 내가 수양을 하는 자세인데요. 뒤에 호단을 써서 신에게 혼자 앉아서 참선을 하는 행위입니다. 좀 기도하고 뭔가 수양할 때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혼자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좀 해야. 탄알탄, 꺼릴탄, 참선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뒤에 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발음이 좀 특이합니다. 자, 구덩이갱 겨울항 배항도 뒤에 똑같은 자가 들어갔는데요. 앞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 항자 들어간 한자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세 개는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한자가 별 이름 항이라고도 하고 목항인데 저는 목항으로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위에는 머리를 본뜬 한자고요. 이건 목이에요. 이게 목. 그래서 목항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조목항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일단 사람 목을 그렸다
그렸다고 하니까 한 발음이 갱이 됐어요. 흑토를 집어넣어서 구덩이, 갱도라고 하죠. 광산 같은데 구덩이길, 그래서 구덩이 갱이 되고, 손수를 집어넣었더니 겨울항입니다. 이제 뒤에가 목항이니까 발음도 되지만 조금 뜻을 하면 정말 목 부분까지 공격하면서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겨루다, 항거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한자니까요. 배항은 쉬워요. 앞에 있는 한자가 배주기 때문에 그대로 배를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배항자입니다. 배가 가는 길, 뭐 항로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항자겠죠. 뒤에 있는 한자가 분명히 목항인데 항자는 괜찮지만 구덩갱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혼자 발음이 특이한 애를 잘 해주시면 좋겠죠. 여기도 똑같이 탄인데 얘만 선이니까 조심하시는데 분명히 쓰임이 많은 한자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아늘포, 대포포, 태포포 정말 많죠. 우리 쌀포자. 그렇지만 앞에 손수를 집어넣어서 아늘포에서 손으로 사람을 앉는다는데 원래 뒤에 있는 한자가 아늘포, 쌀포죠. 이게 몸기자로 봅니다. 그 다음 보자기로 봅니다. 사람이 추울까봐 보자기로 폭 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안아주는 행위 포옹인데요. 아이 키울 때 저는 정말 100일 되기 전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 일주일, 2주 정도 됐을 때 본항에다 싸가지고 막 오는데 애기 얼굴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애기가 정말 이불 속에 푹 파묻혀 있는데요. 그런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불로 그렇게 싸주는 행위가 저는 참 좋더라고요. 똘똘 맞는 것도 좋았고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손수에다가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똘똘똘 뭔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를 집어넣어서 안을 포고요. 태보포를 보면 태아 보자기를 줄임말입니다. 태아 보자기. 앞에 다로리 오면 사람 신체를 뜻합니다. 사람의 신체가 또 다른 것을 싸고 있는 행위는 아이를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태아 보자기,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 사람을 사람이 싸고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신체하고 관련된 한자에서 세포할 때 씁니다. 세포. 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닮아서 연관지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포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동포, 교포, 재미교포 뭐 이럴 때 포자입니다. 대포는 옛날에 돌처럼 단단한 게 뭐 돌로도 있었고 화학이 발달하면서 했는데 화학으로 만들었지만 대포포자도 있습니다. 포발음은요 상당히 고맙게 다 포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냐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손으로 하면 아늘포, 다롤로 하면 사람 신체, 돌서 가면 대포포. 이건 좀 쉽게 넘어가실 수 있고요. 가죽 피죠, 피불피. 정말 피자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세 개는 알자. 자, 가죽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 제가 지금 빨갛게 보는 거 이게 칼이에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손이에요. 손에다 칼을 들고 이게 가죽 껍질이겠죠. 가죽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긴 했지만 그 옷 만드는 작업, 실 만드는 작업, 풀 갖다가 하는 작업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보다 한번 잘 잡아서 처리해가지고 즐기게 입을 수 있는 게 가죽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 피자 보시면 이렇게 가죽 모양의 손에다 칼 들고 하는 건데 가죽하고 관련되는 한자기도 하지만 거의 피발음 발음을 주는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보시면 걸어가다. 내가 이렇게 가죽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기로 간다 해서 저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것 할 때 쓰는 피자고요. 이불피는 앞에 있는 한자가 옷을 입다인데 우리 가죽 이런 피부에 옷을 입다 해서 이불피인데 옷을 입다도 되고 피해를 입히다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안 좋은 것을 입힐 때 피해자 할 때 쓰는 피자입니다. 문법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여러분 피동사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뭔가 해를 당하는 거. 그래서 입을 피, 뭔가를 내가 해를 입다 라는 뜻도 있고요. 옷을 입다가 원뜻인데 그렇게 된다. 가죽피 들어간 한자 거의 피피피피입니다. 얘도 포자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오늘은 조금 쉽죠? 업신여길모 니우출의 바다해 발음 다 틀립니다. 근데 뒤에 있는 한자는 정말 쉽게 들어갔죠. 매양매라는 한자인데요. 어머니에다가 어머니 머리 위에 뭔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걸 그렸다고도 하고 어떤 책 보면 어머니가 매일 사람인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매일매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앞에 사람 인변을 붙여서 나쁜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번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 나쁜 불효자죠. 업신여기다. 니우출 자는 매번 마음으로 하는 행위다. 하루에도 후회를 수십 번, 수백 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회를 나는 안 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후회를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요. 앞에 마음으로 매번 뉘우치는 후회하다, 회개하다 쓸 수 있는 회자입니다. 바다해는 앞에다가 물수를 집어넣어서 물이 매번 차 있고 마르지 않는 곳이 바다죠. 그래서 바다 해자입니다. 업신여기다, 뉘우치다, 바다다. 그런데 발음이 다 같지 않고요. 매양매, 매일이라는 말을 해석을 다 했으니까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아이들 지도하는데요. 이 바다의 자를 매양매로 많이 읽어요. 급수가 낮다 보니까 니우칠 회나 업신여기 뭐는 아예 모르니까 말하지 못하는데 거의 매양매하고 바다해가 낮은 급수에 나오는데 상당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벼슬경 시골향. 여러분 이거 두 개 많이 혼동되지 않았나요? 벼슬경 시골향, 그 다음 시골향자에다가 소리음만 붙이면 울릴향이 되는데요. 먼저 한자를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한자가 원자는 위에하고 아래하고 떨어져 있는 한자인데요.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밥이 맛있다 해서 밥 고소할 흡이라는 한자입니다. 얘만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자가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임금님 밥상을 양쪽에서 들고 있는 벼슬입니다.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 그것도 임금의 음식을 담당한다면 계급이 상당히 높은 벼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벼슬 경자는 높은 벼슬 경에서 경대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벼슬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시골 향자도 좀 보시면 얘를 뒤집어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모양이 바뀐 거죠. 이렇게 쓰게 되는 건다 고르자를 변형한 부수입니다. 그래서 마을이에요, 마을. 그럼 보십시오. 방금 제가 벼슬경 할 때 가운데 이 자는 밥고소할 흡자입니다. 근데 똑같은 자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거동락 하면서 사는 시골 사람들을 마음입니다. 옛날이야 시골에서 서로 농경사회니까 품앗이가 아주 발전돼서 니일 내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엉싸엉싸 내가 니네 집 가서 밥 먹으면 오늘은 네가 우리 집 와서 먹고 이렇게 지낸 때였으니까 이렇게 밥을 서로 나눠 먹는 시골인데요. 아시죠? 지금 시골의 인심 그렇지 않고 문 꼭 걸어 담그고 보안업체에다가 다 해서 CCTV 달아놓고 사는 데가 시골입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에 보시면 마을이고 가운데에다가 밥을 집어넣어서 뭐니 해도 사람이 친해지려면 밥 같이 먹고 나눠 먹고 해야 좀 친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별로 안 해도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먹고 속 얘기 좀 하면 친해지지 않나요? 자, 울릴 향자는 이 아래다가 소리음을 집어넣어서 그 시골에서 울리는 소리 메아리 향자이고요. 많이 쓰는 단어가 음향할 때 씁니다. 음향 조절할 때 우리 메아리 소리 참 언제 들었나 싶긴 한데요. 시골에서 소리 지르면 짠 쪽에서 울림이 있을 때 좀 신기했었는데 어렸을 때 울릴 향자입니다. 특히 이 벼슬경하고 시골향자 꼭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한자가 밥, 고수, 아릅이 똑같은데 모양이 변형돼서 다른 자처럼 보이는데 다 밥이라는 한자랍니다. 색일간 형벌형, 평평할 견 어때요? 조금 비슷한 듯 아닌 듯 하지 않나요? 먼저 색일간은 방패간이 발음을 주고 칼도가 새기는 칼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긴다가 되고 형벌형자는 색일간에다가 이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형벌형이 되는데 칼로 주는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벌 중에서 사람 죽여버리면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벌 벌을 주는 아주 무서운 칼 들고 우리가 들이대면 정말 무섭지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뭐냐? 그럼 보통은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은 나무 형틀을 그린 한자인데 이 자를 약간 떨어졌으면 방패간 두 개처럼 보일까봐 약간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근데 얘만 혼자 쓰진 않고요. 평평할 견자가 되겠습니다. 이 평평할 견자는 나중에 보시면 앞에다가 돌석을 쓰고
평평할 견을 쓰게 되면 한자가 있어요. 아시죠? 돌에다가 평평할 때까지 갈아요. 근데 이 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하다 할 때 쓰는 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석을 집어넣어서 갈련, 이럴 때 견 발음이 연으로 됐다는 거가 증거가 되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서 썼고요. 일단 색일간하고 형벌형 모양 비슷하니까 조심하고, 만약에 여기 이 두 개 있는 것만 떨어졌으면 이렇게 쓰는데 평평할 견이라는 한자 있고, 평평할 견자는 이렇게 관련자에 분명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가를택 못택 영역. 자, 뒤에 있는 한자 좀 보시면 좋겠고요. 눈목자가 누워있는 한자입니다. 다 눈목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건 죄수한테 수갑을 꽂은 모습인데, 이 점점 두 개가 수갑을 동그랗게 그린 거라고 하고, 위에 아래가 수갑 형태를 그린 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인이에요. 매울신으로 쓰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다행행자입니다. 수갑을 찬 죄인을 눈으로 계속 옆에서 지켜봅니다. 지켜볼 역자예요. 그래서 앞에 손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중요한 걸 손으로 톡톡 골라내는 걸 선택할 때 쓰는 택자입니다. 가를택은 선택하다는 뜻이겠죠. 모택은 연못입니다. 물이 옆에 보인다. 이렇게 옆에 생활하는데 물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보고, 영역자는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말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정지하는 것처럼 말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면 죽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이 힘들면 주인이 쉽니다. 그 쉬는 곳을 우리가 역이라고 하고, 그럼 말 쉬는 동안 주인은 뭐예요? 막걸리도 한잔하고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말을 갈아타는 곳을 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택발음, 택발음, 역발음, 이거 좀 주의하시고, 손수냐, 물수냐, 말마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엿볼역자 들어간 한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개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세 개만 좀 뽑아봤어요. 산마, 절일마, 갈마. 똑같죠? 쉬워요. 삼은 옛날에 그 산마, 마씨를 만드는 풀을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좀 꼬부라지게 쓰시면 되고, 절일마는 마약마도 되는데 이렇게 아프다라는 병들약을 쓰면 절일마, 마비할 때 쓰면 되고요. 갈마는 거는 거 아니고 돌에다 열심히 갈아요. 그래서 돌에다 열심히 갈면 무딘 것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인격을 수양한다. 뭔가가 점점점 좋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해야 될 때 연마하다 할 때 쓰는 맞자고, 절차탕마로 상당히 유명하죠. 자, 없을망 매강을 보시면 여기에 보세요. 똑같은 한자가 들어갔는데 아래 망자가 들어갈 때와 그 다음 뭐가 들어갈 때? 망이 들어갈 때와 산이 들어갈 때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만 쓰는 한자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간 건데, 이 자를 보시면 이 자는 이렇게 그물망을 한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물망자가 이렇게 변형이 됐고, 여기 안에 산을 집어넣으면 산이 되고요. 망을 집어넣으면 망이 되고, 앞에다가 실사를 집어넣으면 별이강이 되고, 실사를 집어넣으면 그물망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얼뜻 보면 같아 보여서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모아봤습니다. 앞에다 뭔가 붙은 자가 상당히들 많은데 혼자들 썼을 때 강이고 망이고, 이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강자가 좀 많긴 해요. 셋돌강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면알면, 토끼토, 토끼토 어때요? 자, 면알면자하고 이 토끼토하고 이 마지막 세 번째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면알면자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있는 모습이라고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사람 다리고요. 배가 부른 여자인데 이제 그 이상 아이를 지금 출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를 다 낳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홀가분한 마음을 면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토끼토는 진짜로 토끼 모양을 해서 이 점은 토끼 꼬리로 보시면 좋고, 귀나 얼굴 쪽, 다리 쪽을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토끼 잡으면 귀 딱 잡잖아요. 토끼토자가 위에 있는 한자를 이렇게 칼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끼토가 두 개인데 이렇게 칼도 비슷하게 쓰기도 하고, 진짜로 토끼토를 제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진짜로 이 면할면이랑 비슷하게 해서 쓰기도 하죠. 그럼 토끼토는 세 개예요.
이렇게 조심하시고, 옛날엔 정말 토끼를 많이 썼나 봐요. 한자 이렇게 많을 정도면 모양이 같아요. 근데 본자를 찾으라고 하면 이자를 본자로 많이 합니다. 우편에도 이게 본자로 나와 있고, 약간 속자로 토끼 위에 귀 쪽을 좀 변형을 시킨 것 뿐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점이 빠지면 면하다, 뭔가 없어졌다, 임신을 해서 아이 출산해서 이제 홀가분해졌다, 뭐 이런 기분이라는 거. 자, 아들자, 나여, 창모 어떻습니까? 진짜 비슷하죠? 아들자, 저번에 한번 했던 것처럼 아들팔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자처럼 생겼지만 위에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 한자가 다른 자인데, 특히 창모자는 창 모양을 그렸고 창에 이렇게 칼이 달린 한자를 썼고요. 나여자는 옛날에 배틀을 짤 때 썼던 실탈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아들자에서 조금 모양이 변했으니까 잘 조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창모 같은 경우는 이 칼 모양, 옛날에 창자루가 긴 창을 뜻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 배틀을 짤 때 왔다 갔다 하는 배틀 모양이라 해서 내 손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나한테 오다라고 나여라고 하는데요. 조금 한자가 유래가 좀 복잡하긴 하죠. 조심만 하시면 됩니다. 아들자는 연결되지만 나여하고 창모는 위에 부분이 좀 다르다. 그 다음에 나여자는 나를 뜻하는 한자여서 아들자, 아들, 나, 모양은 좀 바뀌다.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창모는 칼이 달린 창입니다. 창.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양 비슷한 한자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